2019학년 7월 학력평가 동아시아사의 해설을 맡은 조상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이번은 7월이니까 그쵸, 9월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내 실력을 점검한다 생각하시면 충분한 그 시험이 되셨을 겁니다. 자, 간단하게 총평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난이도 제일 궁금하시죠? 전반적인 난이도는 기존 시험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먼저 작성을 해봤는데 지난 수능이나 6월 모의평가에 비교했을 때는요, 약간 쉬운 느낌이 납니다. 이유는 딴 거는 아니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야 최상위권을 잡는 고난도 문항들이 있거든요. 그 문항들이 이번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 평이한 수준에서 시기 문제들이 나와서 최상위권은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등장하면서 자료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평이한 수준의 문장들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정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총평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모의고사가 그렇죠. 두 번째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능력을 측정했다라는 거. 구석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이 주로 출제되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익숙한 자료와 답지.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자료와 답지라는 것은 6월, 9월 수능, 즉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활용되는 선지들이 많이 사용됐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과서 3종에 모두 있는 핵심 키워드들이 다수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7월 모의평가 내용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복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뭘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 어느 정도 내 위치를 판단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고난이도 문항으로 시기를 묻는 문항이 다수 출제되었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고난도 문항 구성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논리적 연결로 풀이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가끔씩 아주 논리적 연결 없이 나오는 문항들이 있죠. 그런 문항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논리적 연결로 앞뒤 사건을 알면 자연스럽게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비교적입니다. 자, 하지만 현대사 부분이 주로 구성됐거든요. 고난도 문항으로. 그것도 시기 문제로. 그래서 현역 학생들, 지금 고3 학생들, 뒷부분의 정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꽤나 어렵게 그 부분이 다가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본 시험지 채점하시고 나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가, 앞인가 뒤인가 확인해 보시고요. 방학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무엇을 보강해야 되는가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요 주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항부터 선생님이 딱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요 주제들 왼쪽에 쫙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답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지들 구성을 보시면은 푼, 응우엔, 토기, 엔닌, 동진, 삼선육부, 장건. 많이 보던 주제들이죠. 이런 핵심 주제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색깔이 들어간 이 부분은요, 바로 시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활용해서 낸 문제들이구나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기존에 한동안 자주 출제됐지만 요즘에는 잘 묻지 않았던 불교를 시기 문제로 접근했다.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를 보시면은요, 전연의 맹약, 사서오경, 외훈, 청계령, 임진전쟁, 영향, 그리고 서민문화의 해체신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이 봤던 주제들, 공부하시면서 많이 정리했던 주제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핵심 주제들만 정확히 알고 가시면 오답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문항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에 조생종표, 그리고 리왕조, 닉슨 독트린, 회치법, 산둥반도, 권익반환까지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시기, 이 주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원별 대표적인 단어들이에요. 리왕조의 과거제, 송대 조생종표. 시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답지들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 개념 접근하시고 시기를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접근이 풀이가 가능했다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16번부터 20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마찬가지로 많이 보던 주제들이긴 한데 좀 생소한 거 있죠. 동아시아사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주제. 딱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문제 때문에 이 표를 작성한 거기도 하거든요. 그쵸? 한반도에서 있었던 동학농민운동,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색깔 들어가 있지? 시기를 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야. 중국이 이거 할 때 한반도는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까다로웠다. 아마 이게 최고 난도 문항이었을 거다. 더군다나 뒷부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맞춘 친구들은 나 잘 풀었구나. 자신감 가지셔도 돼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급하게 문항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교과서 3종에 대부분 들어가 있거나 문항풀이에 꼭 필요한 단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것을 주요 키워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주요 키워드들을 여러분들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까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한번 확인을 다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런 것, 여기 나와 있는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 정리를 해 두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하나 어떻게 문제풀이와 연결되는지 실제 문항풀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키워드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보시면 되고요. 뭐 하나하나 지금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해설 강의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고난이도 문항 3개를 뽑아봤습니다. 6번 문항, 13번 문항, 16번 문항. 지금 빨리 시험지를 펴고 이것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 보세요. 3개 다 맞췄으면 정말 공부를 대비를 잘 해 놓으신 겁니다. 3개 문제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국제관계를 시기별로 파악한다. 동아시아, 현대 동아시아 조약을 시기별로 구분한다. 돼 있죠? 마지막 16번,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아편전쟁부터 우하당 운동까지 중국 근대사의 흐름을 한반도와 연기하여 문화를 구성했다. 그것도 시기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도 문항들을 시기로 구분하고 있구나, 이렇게 구성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런 문항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각 단원별 공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것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면서 까다로운 부분, 송과 몽골. 그래서 송 때 국제관계, 그리고 몽골의 침략 등을 여기는 시기별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시기별로 하느냐, 연도 딸따라 외우느냐, 그거 아니에요. 연도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주제들을 가지고서 사건을, 앞뒤 논리를 가지고 쫙 머릿속에 연결을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 쌤이 해설 강의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냉전 질서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변화를 정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냉전이 만들어지고 해체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조약과 사건들, 이것들이 얼핏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논리적으로 단결이 되거든요. 그 논리만 알고 있으면 여기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7월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방법이기도 해요. 중국 근현대사 전개 과정과 한반도의 상황. 일본 상황은 쉬워요. 일본은 침략전쟁 중이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변화와 한반도의 변화가 밀접하게 연결돼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동안 한반도는 잘 다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고, 근현대사 과정에서의 한반도도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연결 지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번 시험과는 크게 관련은 없는데, 동아시아 현대 경제 상황, 여태까지 경제가 계속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한번 딱 나왔는데 정말 고난이도로 나왔어요. WTO, 중국의 가입 주제를 가지고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는 이번에 공부하시면서 여름방학 동안에 마무리, 뒷단원까지 모두 정리하시면서 이 파트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 두시라는 조언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 모의평가 총 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점수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지금 수능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에 있거든요.
그리고 7월은요, 그냥 방학 전에 내 실력을 점검하는 정도예요. 어느 정도가 필요했고 뭐가 더 필요할지. 예,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여름방학 보내시고 9월 모평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총평을 마치겠습니다.